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ETF를 신청한 8개 자산 운용사 중 최소 2개 회사의 상품이 23일부터 거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며 이더리움 한 개 가격의 상단이 $6,500까지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이후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캠프를 새롭게 꾸린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4,960만 달러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급변하는 미국 대선 가도에 시장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웰스파고 전략가들은 정치 헤드라인에 대한 시장 반응과 장기적으로 시장 순환을 주도할 펀더멘털 변화는 구분해야 한다며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의 단기적인 관심을 끌고 있지만 미국 경제와 금리에 더욱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중소형주 수익률이 대형주를 앞서고 있지만 이런 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가 전망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소형주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지만 2016년 대선 당시를 돌아보면 대선 직후 중소형주는 꼭지점을 형성한 뒤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거대 성장 기업에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루이스 대 귄도스 유럽 중앙은행 부총재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기엔 7월보다 9월이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및 임금 데이터 그리고 기업의 새로운 거시경제 전망이 9월에 발표되기 때문이라며 이를 참고해 금리 결정을 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의 주요 3대 지수는 모두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부 완화가 됐고요. 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특히 기술주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술주를 필두로 다시금 미국 증시 최고가 행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PCE 지표와 또 GDP 발표를 앞두고 다소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오늘 해선시대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전미부동산협회가 매달 발표하는 미국의 6월 기존주택 판매 건수가 나옵니다. 새벽 2시에는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채 2년물 입찰이 진행됩니다. 5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 API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16시 30분에는 유로존 내 최대 경제국 독일의 제조업 및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17시에는 유로존의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에게 필승 전략을 주시는 분이시죠. 필승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지난주 만나 뵙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3대 지수, 그다음에 나스닥, 오일, 골드에 대해서 이제 전망하고 한 주가 지났는데요. 한 주 동안에 상당한 이제 시장에 많은 변수가 만들어졌었죠. 트럼프 독주 체제가 좀 만들어지는 그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이제 중도 하락 이후 시장이 이제 나스닥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고점 오르면 매도 대응했던 부분은 정확하게 맞았었고요.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 고점 2477 위에서 매도 대응하면은 먹는다라는 쪽 승부해드렸었고요. 오히려 이제 변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짚어서 오늘
장, 그다음에 앞으로 장 한번 같이 예상하고 예측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필승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시는 전략들 정말 철석하고 잘 맞는 흐름 요즘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승 마스터님이 바로 내일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모처럼 반등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소 대비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개장 이후에도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10시 32분경 19,933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2만 포인트를 깨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회복을 하면서 10시 44분경 2만 36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보합권인 0.04% 정도 상승한 2만 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또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요.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가 전망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 가운데 맥쿼리는 정치적인 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했다고 미국 대선의 정치적인 국면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며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전망대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미국채 금리와 달러는 더 오를 것이라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트럼프 공약에서 찾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불법 이민자 문제를 강력하게 다루겠다고 재차 언급을 했었는데 이민자를 일부 추방하게 되면 약 100만 명의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퇴출을 당하면서 공급 부족으로 임금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 감세와 일자리법 연장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역시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향후 미국채 금리는 오르고 또 강달러 현상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지난주 잠깐 짚었었지만요, 미국 경기가 지금 현재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좀 강한 그런 부분이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보면 노동이라든가 임금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대선이라든가 경제 정책,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어떤 부분,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영향으로 해서 향후 한 6개월 정도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미국 경기나 고용 시장이 안정된 그런 부분은 보여주지만 물가 압력이라든가 소비 고용 이런 부분이 안정은 돼 있지만 향후 지금 제일 문제가 이제 노동 시장인데 지금 파월 의장도 이제 고용 시장을 갖고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을 연계를 많이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실업률이 갑자기 이제 증가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라면은 경기 이제 침체에 대한 대비 쪽으로 금리 인하 부분이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지금 실제 트럼프가 미리 경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될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 종합을 해봤을 때는 9월과 한 12월 정도 이런 부분에서 한 2.5 BP 정도의 인하는 하지 않을까. 그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9월에서 한 12월경에 한 번 이상은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혹시라도 증가가 된다면 또 경착륙에 대한 문제가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또 국채금리가 높고 또 강달러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혹시라도 또 경착륙에 대한 문제까지 불거진다면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문제는 이제
정부 정책에서 가장 이제 주인공은 대통령이 되겠죠. 이제 트럼프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뭐 예비 후보지만 이제 해리스냐라는 부분인데 현재 이제 여론은 이제 트럼프라는 어떤 인물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5대 경제 정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감세, 저금리, 저물가, 약달러, 이제 관세 인상 요 부분으로 이제 경제 정책을 짚어가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민주당 이제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8월 6일 정도까지는 시장 자체의 어떤 변동성은 계속 유지될 거로 봅니다. 이제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굳이 무리할 필요 없이 보수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좀 살펴야 되지 않겠나 그 예상을 해봅니다. 아, 네. 그것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 그렇죠. 우리 증시나 미 증시나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나 또 우리나라 증시 하시는 모든 분들 미 대선까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떻게 나스닥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오늘 저점 찍고 이제 반등해서 이제 제 차트 잠깐 이제 보시면요. 네. 현재 이제 저점에서 3파동 올라와서 고점에서 이제 쌍고 맞고 그죠? 쌍고 맞고 이제 파동상 보시면은 쌍고에 지금 헤드앤숄더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제가 공부 시간에 잠깐 얘기하겠지만요. 이런 파동 같으면 위에서 지금 뭐 2만 20 이상에서는 매도를 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부분은 빠지면 오늘 좀 음봉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차트 단순하게 이제 기술적인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좀 보이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네. 이후에 이제 시장 외적인 어떤 변수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 차트 보면은 제 차트를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이었다면은 위에서 이제 매도를 물고 최소한 19,950 정도까지는 일단 하방 흐름 보고 19,650이나 55 정도가 지켰을 때 뭐 짧게 한번 매수를 보고 이후 반등에 다시 한번 뭐 2만 선에서 2만 선이나 2만 한 5 정도에서 다시 한번 매도를 보는 그 방향으로 보고 큰 그림은 뭐 올라오면은 매도를 쳐야 되는 그런 상태로 좀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네. 19,960에서 19,650. 650이요. 19,000 950. 오케이. 네, 그렇죠. 950이죠. 950 정도에서 매도 사인 주신 거죠? 매수 사인. 매수 사인. 지금 현재는 네. 매도를 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지지받는 자리를 19,950 정도. 아, 네. 지지를 받는 선은 19,950 정도. 950이 깨지면은 네. 19,915 정도. 아, 네. 915에서 네, 매수를 만약 받게 되면 예, 예. 그럼 매도는 또 위에서 아까 2만에서 2만 5선까지. 2만 5.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나스닥 선물 오늘 또 만약에 계속해서 지지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음봉으로 마감을 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일단 19,950선 정도에서 매수 사인 한번 주셨고요. 만약 이 선도 깨지게 되면 19,92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도를 만약 하게 되면 2만에서 2만 5선에서 또 매도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오늘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선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또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의 기준금리 깜짝 인하해도 사흘 연속 하락한 오일인데요. 80선 지지선도 현재 깨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란봉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5시 35분 이후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흐름이 이어졌고요. 개장 이후에도 크게 방향을 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10시 48분경 77.14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1.07%
10% 정도 하락한 77.5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금리 인하도 소용없다. WTI 사흘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되겠는데요. 최근 크루드 오일 선물의 기준 지표가 되는 WTI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 금리를 모두 10bp씩 인하를 했으나 유가에 또 큰 변동을 주지는 못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원유 수급에 더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사태는 당연하게 여겼던 거고 충분한 원유 재고량에 비해서 약해지는 수요에 현재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중국의 경제가 둔화하고 있고 또 올해까지는 균형을 이루겠지만 내년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공급 우위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유가가 지난주에 80달러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미 깼습니다. 그리고 또 하락할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일 이제 처음 왔을 때 이제 월물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예. 월물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82불 20대에서 지금 추세 부분은 매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 지금 오늘 지금 77불 30대 지금 제 차트 보시면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의 밑에 노랑 라인 있죠. 매도 목표는 지금 76불 70대 정도까지 가져가는 그림에서 오늘 저점 자리가 좀 77불 60대가 좀 중요한 구간입니다. 요 자리를 깨면은 오늘 밑에 76불 70대까지 이제 열고 가는 그림이고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일에 대한 이제 수요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었었는데 뭐 비축유라든가 등등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뭐 당선 예상 봤을 때 이제 강달러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네. 오일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된다라고 보고 접근했을 때는 오일이 당연히 이제 빠지는 네. 그런 이제 그림으로 접근됐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오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잠재되어 있는 이제 변수들이 지금 그냥 수요적인 측면만 보면은 뭐 중국의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뭐 소비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좀 더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부분 네.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조금 요즘 막말로 좀 개기고 있어요. 지금 뭐 이 용어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하고 이제 이스라엘 총리하고 이제 협약돼 갖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제 분쟁 부분을 가자 산지구 요 부분에 대한 휴전을 빨리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 트럼프가 이제 부각되면서 트럼프하고 이제 친분을 내세워서 요 부분을 협상 부분을 좀 뒤로 빼고 있어요. 그 부분이 빼는 상황에서 약간의 이제 중동에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예, 뭐 예. 며칠 전에도 한번 이제 포기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터졌을 때는 또 다른 하얗고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체크하면서 네. 나머지 부분은 뭐 좀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이제 대응하시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달러 우려와 함께 지금 유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또 지정학적 리스크는 현재 살아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크루드 오일 선물과 관련해서 오늘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또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77불 10대가 이제 중요 자리인데 이미 여기서 찍고 이제 2파가 올라온 상태거든요. 예. 2파 일봉 그 분봉상에 이제 2파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현재 2차
고점 지금 현재 77불 70대 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77불 71, 77 자리가 돌파되면은 위쪽을 한 번 더 열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저항을 막고 있고요. 제가 좀 시장 상황이 돼서 방송 상황이 됐다라면은 뭐 밑에서 매수는 10대 매수를 받았을 테고 이제 매도를 쳤다면은 70대 매도를 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제 차트상 보시면은 여기 노랗게 된 라인 여기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서 이제 떨어지면은 다음 저항이 여기 77불 90대 만약에 반등하면은 77불 90대 정도에서 한번 매도를 기다리시고 여기 돌파되면은 이쪽으로 좀 열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저항은 이제 뭐 77불 80 후반이나 90대 오면은 한번 매도를 쳐본 그림 해서 하루 뭐 한 30틱이나 40틱 목표로 대응하실 분들은 그 정도면은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매수는 들어가도 되는 거네요. 매수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매수는 네. 눌러놓고 77불 10대만. 77.10대. 예, 지금 현재 반등에 매도를 쳐야 될 그림이지 지금 여기서 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 뭐 올라갈 수 있는 상황보다는 하락할 상황이 좀 많기 때문에 예. 그 대응은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체 그림은 뭐 76불 중반까지 열고 보고 그 상황 아까 80 후반이나 90에서 예, 매도 그런 네, 식으로, 말씀해 주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셨고요. 77.10달러까지 내려온다면 매수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77.80 후반에서 90 정도 매도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또 전략을 잘 알려주시는 우리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수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필승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8시 30분 그리고 오후 9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골드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선물이 반등했음에도 골드는 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다시금 살아나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강보합이긴 합니다만 0.3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이후에 10시 56분경 2,400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또 회복을 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2,403선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드와 관련해서 또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20년간 6배나 상승한 금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S&P 500 지수는 5배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안겨준 게 바로 금이라고 합니다. 금은 20년 사이에 6배 가까이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 사상 최고치 경신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금 가격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에 따라 해지 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달러의 패권이 약해지면 중국 같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에 금을 매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가의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만큼 단기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여전히 금은 매력적인 자산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KRX 금 시장을 이용하거나 금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금 선물에 대한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난주에 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전히 같은 의견이실까요? 장기적인 부분은 뭐 상승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고 예. 지난주에 얘기했었지만 74불 77 이전 고점이죠. 이전 고점에서 그다음 살짝 위에서는 장 나온다라고 해서 매도 사인을 줬을 거예요. 74불 77은 5일 금 아니고 금. 금. 네네, 금. 골드. 네네, 골드. 예, 지금 네. 골드니까. 네, 골드. 골드. 네. 그러니까 2477에서 88쪽 이제 저항 나온 부분에서 우리가 매도 쪽을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드렸었고 예. 이제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파동 부분이죠. 결국은 1파, 2파, 3파 올라왔을 때 저항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갖고 이제 따져보는 부분이고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주봉 추세를 보시면은 이제 고점이 세 개가 딱 만나는 자리가 지금 지난주 고점 찍은 이제 2488 자리예요. 그럼 주봉 이 추세선만 그어도 저 자리에서는 그냥 매도를 볼 수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미리 샀던 사람들에 대한 이제 현금화하는 부분도 있었을 테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눌러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파동으로 보면은 지금 뭐 온수당 이제 2,400, 2,300 한 5, 60 정도 눌러주면은 마지막 반등파가 한번 나올 거로 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골드의 이제 운명은 미국 금리 인하하고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금리 인하 시점에서 골드가 마지막 3파동의 휘날리를 한번 치지 않을까. 그때 근데 뭐 수급가 장기 추세라는 부분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산업 사이클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트레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파동하고 계산해 보면은 현재 고점 찍은 2,400을 살짝 한 10% 정도 넘어가는 정도에서 다음 고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밑에서 내려오면은 뭐 2,400, 2,300 중반 정도에서는 한번 지금부터 이제 어차피 우리가 저점이라는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예, 예. 요거를 이제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나눠서 매수를 받으면은 좀 기회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7월 동안 2,350에서 60까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조정받는 거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기간 조정은 좀 줄 거로 보고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2,350에서 60 정도까지 추후에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셨고요. 하지만 금리 인하 흐름과 맞물리게 된다면 다시금 또 3파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최고치 경신하는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어떤 의미에서 관망일까요? 오늘 뭐 골드가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은 거의 서 있잖아요, 그죠? 쉴 때 같이 쉬어야 되는 거고 네. 지금 뭐 나스닥이든 오일이든 골드든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트레이더 입장에서 봐서는 지키는 전체적인 부분은 다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될 거로 봅니다. 다만 이제 데이 매매 입장에서 제가 뭐 나스닥이든 이제 진입자를 줬었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 위로 이미 움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움직여도 크게 움직일 이 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줄여야 될 부분으로 보고 지금 실제 이제 뭐 대선까지 4개월 남았는데 이 정치의 어떤 4개월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4개월이 아니라 1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많이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지금 매매하는 그런 상품들에 대한 부분은 무리하게들 뭐 예상해서 예측해서 대응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관망하면서 또 기회를 보는 게 매매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 같아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해서 관망하자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데이 트레이더는 그냥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일당은 해야 되니까 막말로요. 해야 네. 되지만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 아까 뭐 것이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좀 뭐 국가나 이런 부분은 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매매자들은 좀 지키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 전략 오늘 관망 사인 주셨고요. 향후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항상 대비를 하면서 투자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잘 짚어주시는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마스터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강의 제목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세력 매매로 파생 성공하기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돈 벌기 위해서. 네. 세력들도 돈 벌고 우리도 돈 벌어야 되는데 실제 이제 개인들이 시장에서 성공 확률이 진짜 낮잖아, 그죠? 그쵸. 네.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공부하고 찾은 게 세력을 좀 따라 우리가 추세 추종 이런 얘기는 하는데 실제 시장 추세 추종은 하지만 세력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세력들은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개인들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거든요. 예. 정보라든가 뭐 인적인 어떤 요소,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부분 쪽으로 다 유리한 부분인데 그거를 제가 이제 파 보니까 제가 만든 차트가 어느 정도 이 세력들이 진입하고 이런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지금부터 네. 제 부분을 갖고 우리 시청자분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세력 매매로 이제 파송 성공하기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데요. 실제 요즘 이제 대부분 개인들이 매매하는 도구가 대부분 차트에 의존을 합니다. 그 차트가 보통 뭐 짧게 몇십 년부터 200~300년에 만든 어떤 차트 툴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계속 이제 변형시켜서 왔지만 물론 그 차트가 상당히 유용하고요. 물론 시장에 그죠? 우리 세력하고 싸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가치는 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시장 세력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시장 세력들은 이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79년도에 나사에서 나온 수학자, 과학자들이 트레이드 집단을 만들어서 그죠? 그때부터 세력들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인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길 확률이라는 거는 실제 제가 10%라고 얘기를 하지만 10%도 안 되는 거는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즉 뭐냐면은 개인들이 책을 사고 뭐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했었지만 시장 세력들은 50점, 80점, 90점을 맞을 수 있는 답안지를 갖고 시장에 왔다라면은 개인들은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못 맞는 그런 답안지를 갖고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같은 트레이더 입장에서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실제 뭐 결과도 들쭉날쭉하고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매를 수dob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답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니까 세력이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세력이 이제 매매하는 거는 통칭 그죠? 전체적으로 AI 매매란 말이에요. AI 매매. 개인들은 손가락으로 클릭을 하지만 세력들은 자기네들이 특정 어떤 위치, 저항이라든가 지지 이런 쪽에다가 물량을 넣어놓고 그죠? 그 물량이 오면은 거기다 자동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사고 팔고를 하는 거라고. 근데 개인들은 차트를 놓고 5,2평이니 1목이니 이런 부분으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자금에서 자금력이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가 그런 세력과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고도의 어떤 시스템을 그들의 시스템을 흉내를 내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바꿔봤어요. 그게 제 OK 차트라는 부분입니다. 제 차트에는 하늘과 땅이라는 매수와 매도 에너지가 제 차트에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7가지 기준 타점, 즉 진입과 청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제 차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갖고 잠깐 얘기를 드리고 제가 OK 차트를 전체적으로 오픈을 못 해드리고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제 오늘 매매한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 차트를 한번 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세력 차트 매매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력 매매라는 거죠. 세력 매매란 즉 그냥 시스템으로 그죠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매매예요. 근데 그 부분을 파 보니까 우리가 매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더라고요. 방향. 우리가 방향만 정확하게 알아도 그죠? 틀릴 확률, 우리가 실패할 확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 차트에는 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기존의 우리 차트의 구성 이제 3대 요소가 캔들, 이평, 거래량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 차트에는 이평과 일목, 이 거래량이 없어요. 없이 순수하게 캔들에다가 나머지 요소를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 차트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제 차트에 만들어져 있는 고가놀이와 저가놀이라는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고가놀이, 그 다음에 우리 정배열, 역배열은 아실 거예요. 그죠? 정배열은 이평, 작은 이평이 위부터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정배열. 역배열은 반대로 그죠? 낮은 짧은 이평이 밑에 있고 긴 이평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역배열인데 고가놀이와 정배열은 제 차트에서는 매수 흐름으로 보시는 거고 저가놀이와 역배열은 매도 흐름으로 장을 대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늘 땅 차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늘 땅. 하늘 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릴 적 제일 높고 제일 넓은 거 얘기할 때 그죠?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제 차트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부분은 제 차트에 스토캐스틱을 약간 변형을 해놨습니다. 그 하늘이라는 부분은 매도 에너지, 그 다음에 땅이라는 부분은 매수 에너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트는 방향과 진입 포인트가 명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뭐 이평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면은 제일 문제가 그런 부분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찾고 진입 포인트를 찾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지지와 저항의 맥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의 매매는 지지와 저항 부분밖에 없어요. 지지에서 매수받고 저항에서 매도 치는 이 두 조건으로만 제가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분들한테 그 매매를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차트에서 보시면은 방향, 그다음에 에너지 요 부분에다가 7가지 진입 포인트가 나와요. 7가지 진입 포인트는 제가 여기다 이제 올리지 않았는데 그거는 단타라든가 마디라든가 추세 매매 대응의 최고 무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공개적인 부분은 오픈을 못 해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사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가족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노트 매매라는 훈련을 지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노트 매매가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들을 하실 텐데 노트 매매는 말 그대로 그냥 매매를 직접 실매매를 하지 않고 그죠? 제 차트를 보시고 매수와 매도, 그다음에 진입 근거 이런 부분을 하루든 열이든 적는 훈련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초보거나 시장 참여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보통 모의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이제 모의 매매를 하지 말고 이 모의 매매라는 부분이 그냥 내 돈이 아니니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절이라는 부분도 안 하고 물타기하고 이런 나쁜 습관을 들이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하지 말고 제가 노트 매매라는 법을 교육을 시켜서 그 부분으로 제 이 OK 차트, OK 타점 이런 부분을 공부하게끔 만드는데 제 차트가 이제 제가 이제 쭉 해보니까 우리가 파생 목적이 있잖아요. 매매 목적. 이게 진짜 돈 벌기 위한 부분인데 돈 벌기에 가장 좋은 차트더라. 그거는 지금 제가 뭐 이 차트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차트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8, 9일 만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수익을 올리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매일 매매일지 써보면은
상상 이상의 개인들이 생각했을 때 상상 이상의 어떤 수익을 좀 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상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차트라고 제가 감히 OK 차트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 차트에 이제 가장 기본, 그다음에 개인들이 안 다치는 부분은 제 차트는 미리 안 들어가요. 대부분 매매하실 때 보시면은 미리, 그죠?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미리 들어간다고. 아까 제가 이제 나스닥 5일 골드 얘기하시면서 어느 라인 가서, 그죠? 확인하고 진입해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차트, 제 차트가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차트야. 그래서 저항이 나왔을 때,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자리에 왔을 때 저항 조건을 확인하고 매도를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지수가 하락해서 제가 얘기한 아까 매수 차리라고 했던 부분에서 매수에 대한 어떤 조건이 왔을 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진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시그널을 읽어낼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저기 해놨지만 확인하고 진입해도 먹을 게 많은 그런 매매를 우리 시청자분, 그 다음에 가족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함께 하실 분들은 그렇게 교육시켜서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갈 겁니다. 그리고 제 차트에는 국내 선물에서는 저만 갖고 있는 특정 가격이 있어요. 즉 그 특정 가격이라는 부분이 세력들이 어느 가격에 가면은 자동적으로 물량이 들어와서 매수가 되거나 매도가 되는 그 특정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차트로 구현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부분도 제 OK 차트에서 우리 가족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노란톡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제가 지금 OK 차트, 그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서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매도와 매수 포인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냥 보시면은 뭐 그냥 일반 차트다라고 생각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2% 차이, 2% 차이. 예? 성공과 실패 차이는, 그죠? 2%다, 2%. 2% 부족해서 물이 안 끓는 거예요. 2도가 부족해서 물이 안 끓는 거예요. 100도가 돼야 되는데, 그죠? 2도가 부족해서 1도가 2도가 부족해갖고 물이 안 끓는 거와 똑같아요. 파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하고 다 된 것 같은데 실제 매매해보면은 안 되는 이유, 그죠? 그 부분이 결국 2% 차이더라. 그 2%를 제 차트에서 매매 포인트로 만들어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국내 선물에 대한 매매 포인트입니다. 보시면은 아침에 시가 매수해서 포인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시가 매수, 지금 현재 보시면은 위에 라인들이 쭉 이렇게 돼 있죠. 위에 처음에 검정 라인은 우상향하고 있고, 그죠? 위에 제가 이제 4개 라인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좀 좁아서 그런데 보시면은 4개 라인이 있어요. 4개 라인이. 여기 보시면은 4개 라인이. 이게 제 이제 사형제 라인인데 이 사형제 라인을 보고 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거야. 위치, 방향을. 근데 아침에는 국선 같은 경우에 아침에 시가 저가 매수 받아서, 그죠? 위에서 청산하고 지금 파랑 라인에다가 매도를 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아까 우리 조건 방향 읽을 때 저가놀이와 역배열은 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 그러면은 오늘은 이 그림 위에 그림 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다 매수다 못 찾을 거예요. 근데 제 차트를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은, 그죠? 제가 이걸 하늘이라고 했죠. 그죠? 빨강 노랑을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하늘. 즉 매도 에너지죠. 매도 에너지. 그다음에 파랑 노랑은 매수 에너지. 이건 땅. 땅은 매수 에너지, 하늘은 매도 에너지. 그래서 중간, 그죠? 이런 중간은 좀 허공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보통 개인들이 이런 허공에서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제 차트에서는 허공 매매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격이라든가 물타기라든가 이런 매매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방향 탔을 때, 그죠? 여기서 매도 쳐서, 그죠? 여기서 매도 쳐서 그냥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매매를 제가
시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부들을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7월 23일 국내 선물 매매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OK 차트에 또 주요한 내용들을 짚어주시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7월 23일 항생을 통해서 또 매매 포인트를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하시면서 매매하셨을까요?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네. 보시면 항생 차트 보시면은 그죠? 제가 얘기한 거 좀 전에 얘기한 방향을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방향. 매매 진입 포인트를 보는 게 아니라 방향을 보는 거다. 방향. 지금 현재 방향 보시면은 그죠?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검정 라인이 우하향하면서 그죠? 나머지 라인들이 떨어지고 있는 역배열 상황으로 가고 있던 역배열 상황이요. 역배열 상황은 매도만 하시는 거예요. 매도. 그럼 매도 상황은 반등하면은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늘이 만들어지면은 하늘이 만들어진 자리에서 매도만 치면 돼요. 반대 굳이 매매 안 하시고 오늘은 항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매도.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오늘 충분하게 수익들 내셨을 테고 다만 맥점이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반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서는 한번 손절 걸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나스닥의 매매 포인트도 나스닥 보시면은 나스닥은 지금 현재 검정 라인이 위에 있죠. 그죠? 검정 라인이 위에 있죠. 나스닥 오늘은 그럼 매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위에 있기 때문에 검정 라인이 위에 있기 때문에 고가놀이다. 고가놀이. 고가놀이기 때문에 나는 매매를 못한다 하시는 분은 만들어졌을 때 그죠? 이런 식으로 땅이 만들어졌을 때 파랑 노랑이 만들어졌을 때 매수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산에서는 단타 매도. 요 대응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잠깐 나왔었던 부분인데 뭐 MACD, RSI 요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우리 이제 교육방 이제 교육생이 저랑 이제 하시면서 후기를 올리신 거예요. 들쭉날쭉했던 계좌가 그죠? 빨간 불이 들어왔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불을 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국선 저는 국선부터 해서요. 국선, 해선 다 합니다. 그냥 국선하고 해선 다 하기 때문에 저랑 함께 하시면서 파생해서 못 이뤘던 그런 꿈들 필승하면서 만들어 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필승 마스터님의 필살기가 들어있는 OK 차트가 무엇이고 또 OK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매매 타점을 잡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OK 차트의 힘을 조금은 알 것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는 수익으로 연결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내일 이어질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필승 마스터님께서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OK 차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매매 타점까지 전해주고 계시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온 상황이니 19,950포인트까지 내려올 때 매수로 한번 대응해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요 둔화와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확인하면서 매매해보자고 팁을 주셨고요. 양방향 전략을 주셨습니다. 77.10달러까지 눌림 시에 매수, 그리고 77.90달러 도달 시에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관망이 유리하지만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 중장기적으로 2,350에서 2,360달러 눌림 시에 매수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